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모수진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막이 오르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공항, 철도,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을 끝낸 뒤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합의문엔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했던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IT 업종의 실적 쏠림 현상과 낮은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추가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원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강세를 보여왔다며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면 한국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개선될 수 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배당 성향도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최근 급등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건설은 12개월 후행 주가순자산 비율 기준 1.2배, 선행 주가순자산 비율 기준 1.0배로 각각 0.8배, 0.7배에서 단기간 상승했지만 2010년 이후 평균치인 1.2배를 소폭 하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빅베스와 규제에 따른 심리 악화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것이 이제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많은 나라와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맺어 개방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화를 위해 나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산업화를 위해서 전력과 운송망 확보가 필수적인데 항만과 도로보단 공항과 철도가 먼저기 때문에 항만보다는 철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공항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포함한 북한 개방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하기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오전 국내 증시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63포인트 오른 2474.78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과 전기가스, 의료정밀, 섬유의복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남북 경협주가 대거 속한 건설업과 기계, 전기전자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지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화학 등이 상승세를 탔고 현대차와 포스코, KB금융은 강보합 상태를 보였습니다. 분할 후 이날 재상장한 HDC 현대산업개발과 HDC는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사업회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시초가 75,600원보다 6.35% 떨어진 반면 지주회사 HDC는 한때 10% 넘게 급등하며 복귀했습니다. 경협주로 주목받은 현대건설과 GS건설, 태영건설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세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남해화학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CJ제당이 2대 주주로 나선 마니커는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북한 영유아 대상의 필수 예방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 확대 시 녹십자가 가장 먼저 북한에 필요한 기초 필수 백신 및 독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혈액지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백신 공장도 캐파 증설 및 글로벌 시장 진출용 백신 개발을 통해 외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십자는 2010년 신종 플루 백신 그린플루 S를 시작으로 PQ 인증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백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 2011년에는 독감 백신 GC플루, 2012년에는 GC플루 멀티, 2016년에는 독감 백신인 GC플루 쿼트리 밸런트에 대한 PQ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2010년 195억 원에 불과했던 백신 수출액은 2017년 993억 원 규모로 연평균 26%씩 성장했다며 2014년에는 WHO 산하기관의 독감 및 수도 백신 입찰 수주에 성공하면서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에도 독감 백신과 수도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는 다소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현재 공장 가동률이 88%로 외형 성장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십자는 내년까지 오창 공장 및 화순 공장 증설 등에 2,900억 원을 투자하며 공장 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녹십자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6%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9,500원 오른 22만 2,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조비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대가 커지면서 조비가 연일 강세입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문화일보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에 비료와 의료 관련 지원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간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수확량이 감소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비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료와 의료 지원은 주민의 실생활에 대한 개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내부 설득에 가장 유용한 수단 중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한 뒤 확대 정상회담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조비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7.44% 상승했습니다. 4,900원 오른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유성 TNS입니다. 유성 TNS가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 출자 구조로 연결된 서희건설이 지뢰 제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덕분으로 보입니다. 전날 서희건설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국내 지뢰 제거 사업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지뢰연구소는 지표 아래 최대 20c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지뢰 탐지기와 한국형 다용도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다량의 지뢰를 제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성 TNS는 서희건설에서 한일자산관리엔투자, 유성 TNS, 그리고 서희건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유성 TNS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 상승했습니다. 110원 오른 4,55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텔루스입니다. 텔루스가 2차 전지 설비 제조 판매 업체인 DA 테크놀로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약 80만 주를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텔루스는 11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참여를 발표했고 취득 금액은 130억 원으로 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27.78%입니다. 텔루스가 DA 테크놀로지의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최근 급성장한 중국의 2차 전지 시장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기존 사업과 더불어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텔루스와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에스모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또 신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식 약 105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텔루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원 떨어진 2,2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한솔신텍입니다. 한솔신텍이 외국인의 매수 덕에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솔신텍은 전날인 11일 50억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솔신텍은 장중 16%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솔신텍의 연체금은 회사 자금 사정보다는 성능 유보금 특약에 묶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한솔신텍이 발전 설비를 납품해 2015년에 완공된 남부발전의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84억 원이 성능 유보금 특약에 묶여 3년 동안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성능 유보금 특약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됐고 시장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어 한솔신텍도 이 공사대금이 곧 회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10일 하도급 계약 시 성능 유보금 특약을 한 포스코 ICT에 대해 시장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급 명령도 내려 불공정한 거래에 철퇴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솔신텍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9.28%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80원 떨어진 1,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이 네이처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12일인 오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정황 등을 포착해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대표 바이오 종목 중 하나인 네이처셀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거래소에서 바로 검찰의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 관련 정보를 받았습니다. 대개 주가 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종목입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지난해 10월 31일 6,920원으로 시작해 지난 3월 16일 사상 최고가인 62,02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5개월도 채 안 돼 주가가 9배로 뛴 것이며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3조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성체 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는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3월 16일 반려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하락하며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8,400원 떨어진 1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양시장 지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 강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시를 전후로 약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0.06% 하락했습니다. 2,468.73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며 출발했으나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9% 하락했고요. 873.98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에서 비료와 의료 관련 지원을 미국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 농축산 관련 업종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 코스피에서도 의약품 업종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보시면 3일 제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4.72% 상승했습니다. 22만 2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제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4.06% 상승했고요.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특징주였던 녹십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 백신 공급 기대감에 3.76%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K텔레콤이 2.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2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종목은 K시텍입니다. K시텍 현재 공개 매수를 했다는 공시가 보여졌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8% 상승했고요. 950원 올랐습니다. 2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I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14% 상승했고요. 250원 올랐습니다.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지속하고 있으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대표적인 남북 경협 업종이죠. 4.09%라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성신양해가 8.84%라는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원 떨어졌고요.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현재 2.26%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림산업이 2.2%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건설이 2.9% 하락했는데요. 7,200원에 현대건설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광토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4.97% 하락했고요. 1,250원 떨어졌습니다. 2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넷 업종이 보입니다. 4.3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8.4% 상승했고요. 1,550원 올랐습니다.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에는 JC현시스템이 4.97% 상승했습니다. 9,500원 올랐고요. 네, 450원 올랐고요.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료 담배 업종이 7.72%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네이처셀이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떨어졌고요. 8,400원 하락했습니다. 1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사료가 10%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금속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보입니다. 6.74% 하락했고요. 5,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멘트입니다. 6.54% 하락했고요. 3,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내 업종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49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1,081억 원 파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916억 원 사며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44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7억 원 그리고 159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09계약 그리고 3,111계약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3,980계약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확인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동양 P&F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태안2호기 탈황 설비 북구공사 설치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24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73%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0월 20일까지입니다. 상강 M&T가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4,265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될 주식은 총 700만 주입니다. AT테크놀로지는 3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주당 500원씩 총 37만 5천 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는 7월 4일 상장됩니다. 한솔신텍은 유동성 부족으로 상환 능력이 악화돼 50억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만기 연장과 상환 일정에 대해 대출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동양 P&F입니다. 전일 대비 3.25% 상승했습니다. 130원 오른 4,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강 M&T입니다. 0.48% 하락하며 파란불 켰네요. 30원 떨어진 6,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T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9,900원입니다. 이어서 한솔신텍입니다. 전일 대비 8.51% 하락했습니다. 165원 떨어진 1,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70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한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150억 원 그리고 220억 원씩 발행되는 전환사채권은 2021년 8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KC는 계열사 KC텍의 보통주 238만 720주를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주당 2만 5천 원이며 매수 지분율은 20.16%로 늘어납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KC는 현재 대상회사 지분을 8.16% 소유하고 있는 바 공개 매수를 통해 계열 회사인 대상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에 대한 공개 매수자의 지배력을 강화해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 관여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교보생명보험에 문의한 결과 교보생명이 지분의 지속적인 보유나 협작회사 추진 혹은 지분 매각 등 교보증권의 발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7월 11일 제공시 예정이나 그 이전에 확정되면 즉시 제공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로버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3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총 86만 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신주는 오는 7월 3일 상장됩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티스입니다. 아티스 전일 대비 15.4% 상승했습니다. 505원 오른 3,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C입니다. 3.29% 하락했습니다. 750원 떨어진 2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입니다. 2.6% 하락했네요. 300원 떨어진 1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드로버입니다. 5.73% 상승했습니다. 4,2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마니커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48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랜드입니다. 2.85% 상승했습니다. 800원 올랐고요. 28,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1.68%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6,07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이 보입니다. 1.5%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6,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C입니다. 3.92% 상승했습니다. 1,600원 올랐고요. 42,4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YG엔터테인먼트가 보입니다. 6.41% 상승했습니다. 37,7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텍입니다. 4.09%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17,8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엔지입니다. 4.49% 상승했습니다. 950원 올랐고요. 22,1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희건설이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75원 올랐습니다. 1,63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TCK가 2.19% 상승한 74,6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약품입니다. 6.34% 상승했습니다. 47,8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코전자입니다. 3.33% 상승했습니다. 9,61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살펴보실 텐데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세기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를 맞았지만 증시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북한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됐으나 이후 미국과 북한 이슈가 주식시장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북 경협주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일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등 일부 경협주들은 장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가 증시에 선반영된 탓에 이벤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을 당시 코스피는 4.6% 하락했으나 이후 금리 인상이 실시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2017년 6월,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코스피가 각각 2%, 0.1%, 1.8%, 0.6%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0.3% 하락했고 2015년 12월 이후 총 6번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당일 코스피 하락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22의 양적 완화 축소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6월 FOMC에 이어 곧바로 진행되는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금일 마감 동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일장과 다름없이 0.05%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1.32포인트 하락하며 2,468.83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0.17% 하락했는데요. 1.52포인트 떨어진 875.04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121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227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1,216억 원 사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513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억 원 그리고 207억 원 동반 매수하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26계약 그리고 3022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이 오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4169계약이라는 큰 매도세 보이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1.79% 상승하며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의료 정밀도 1.5%대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보험업 또한 1.4% 상승했습니다. 네, 하락률 높은 업종별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대표적인 업종이었던 비금속 광물이 오늘 좋지 못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7% 하락했고요. 건설업이 2.4%, 철강금속이 1.41%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업종이 4.29%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통업종은 2.44%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운송부품은 1.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건설업, 오락문화, 우량기업이 0.7%, 0.5%대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가 7% 넘는 하락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비금속 역시 2.95% 높은 하락폭 보여주며 마감했고요. 전기전자가 2.22%, 출판 매체 복제가 1.74%, 기타 제조가 1.7%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니컨인데요. 4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40원 오른 1,48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비입니다. 조비 역시 4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 23.13% 상승했습니다. 6,500원 오른 34,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퍼스텍입니다. 전일 대비 18.4% 올랐네요. 1,240원 오른 7,9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BNG 스틸 우선주 종목입니다. 10.84% 하락했네요. 11,600원 떨어진 95,4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보 종목입니다. 9.98% 하락했습니다. 2,850원 떨어진 25,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성신양해입니다. 9.86%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13,250원에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희건설이 상한가 기록했네요. 375원 오른 1,6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이컴포넌트입니다. 네, 1,190원 오른 6,93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 3일 연속 하락 이어가다가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30% 하락하며 19,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M 라이프 디자인 종목 24.12% 하락했습니다. 965원 떨어진 3,0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내외경제 증시오니오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장인 목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